바로 또 시작할게요. 좀 늦어진 만큼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 샘플은 알려드린 것처럼 그 베르데 트레이드라는 대만에서 주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대만 쪽에서 주로 유통되는 생두를 한국 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따오시는 생두 수입 업체인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는 안 나눠봤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데 트레이드가 대만 쪽에서 이렇게 들여온 네 가지 커피가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샘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참 뭐 그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자였던 대만의 버구우라는 분이 또 이렇게 대회용으로 생두를 이렇게 뭐랄까 그 프로세싱에 프로젝트식으로 참여해가지고 셀렉을 한 그 라트가 이제 버구 뭐 보레다 셀렉션 해가지고 내추럴 커피가 들어와 있고요. 워시드 커피로는 사오나 예가체프 사오나 워시드가 들어와 있고 그 나머지 두 개 오늘은 먼저 맛보기로 1번 샘플 투아콕 그리고 2번 샘플 구지 한벨라 두 워시드 버전의 베르데 트레이드 에티오피아 커피를 리뷰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샘플은 아주 재밌죠. 최근에 이제 볼리비아 커피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MI 커피에서도 볼리비아 뉴크랍 들어왔고요. 커피 리블에서도 최근에 볼리비아 뉴크랍들 많이 들어왔죠. 아마 제 기억으로 6종인가 게이샤를 포함해서 6종 정도 들어왔는데 자바 품종 위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3번 4번 커피 리브레의 볼리비아 샘플은 둘 다 자바 품종이고요. 3번 샘플만 워시드, 4번은 내추럴 버전입니다. 알라시타스 워시드, 이거는 와리키라고 읽어야 될지 왈리키라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왈리키라고 읽었습니다. 왠지 그게 편해가지고요. 다 와리키라고 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와리키 내추럴.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피 리블의 온두라스 샘플인 온두라스 몬테시오스 농장의 버번 품종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커피 샘플 이름은 하단에 이 자막으로 깔릴 거예요. 제가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뤄가지고 이제 샘플 이름도 표시를 하면서 커핑을 하거든요. 자, 오늘 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커핑이고요. 금요일날 로스팅해서 발송해드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한 번, 토요일날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오늘 한 번, 총 세 번째 지금 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커핑을 미리 했기 때문에 가이드 자료는 만들어져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볼리비아 샘플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커핑 이거 샘플을 진짜 많이 주문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문하셨을까요? 볼리비아 샘플이 흥미로웠을까요? 아니면 베르데 트레이드의 이 워시드 커피가 흥미로웠을까요? 에티오피아 샘플이 끼어있는 주에는 유난히 확실히 그 샘플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의 다 소진됐거든요. 원두가 거의 다 소진됐고 아마 한 세트, 두 세트 정도나 여유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방송 끝난 후에 혹시라도 샘플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선착순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아야 한두 세트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참고로 오늘 제가 목이 왜 이렇게 좀 갔는지 평소보다 좀 많이 탁하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어쨌든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 볼리비아 3번, 4번 샘플 두 개 다 굉장히 흥미로운 샘플들이고요.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29,000원, 31,000원이라는 생두 소분 가격 상당히 비싼 커피인데 아주 재밌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1번 샘플 에티오피아 베르데 트레이드의 시다모 투아콕이라는 이 워시드 커피도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베르데 트레이드 문의를 해본 그 결과 투아콕에 대한 정보는 아직 잘 받지 못했고요. 이 구지 한벨라 같은 경우는 생두 소분 가격이 13,500원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렌딩으로 추천해드리는 프리미엄 라인업 이런 쪽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향미가 어떨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홍일점처럼 마지막에 한 3주 연속 온두라스 샘플이 끼고 있긴 한데요. 그 미리 구비해둔 생두 샘플 중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커핑하다가 애매한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긴 하지만 다음 주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베르데 트레이드의 나머지 그 에티오피아 커피 그리고 리브레의 나머지 두 자바 커피 트라피체 자바 내추럴과 트라피체 피베리 내추럴
이 두 커피도 2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아마 같은 구성이 비슷한 구성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지는 커핑이라는 거. 이번 주 샘플 주문해 주신 많다 그랬잖아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미리 맛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약 25g 정도 담아가지고 커핑 2번 할 수 있을 정도 분량. 저 같은 경우는 11g에서 12g 사이 정도를 이제 사용하니까 약 25g 정도 담아서 커핑 한 2번 정도. 혹시 한 샘플을 2볼씩 담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은 필터 커피로 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25g을 담아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아마 미리 맛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제가 로스팅한 이 샘플 말고 리블에서 직접 원두를 주문했다거나 다른 곳에서 원두를 구입해서 드셔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들 준비되셨겠죠? 다이소가 정말 오늘 다이소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 5,000원짜리 케이블이 없었으면 오늘 방송을 못했을 뻔했는데, 어쨌든 바로 리뷰 시작해보죠. 오늘 늦었으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향부터 맡으면서 중간중간 그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하면서 오늘 리뷰 빨리 시작할게요. 너무 늦어가지고 평소 같으면 막 잡담하다가 이 정도 시간에 시작하는데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에티오피아 시다모 투아콕 워시드부터. 이거 일단 분쇄향 상당히 훌륭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전형적인 느낌 많이 담고 있고요. 살짝 특이점이라면 뭔가 베르가못이라든지 제스민 같은 그런 플로럴한 캐릭터가 확 도드라지는데, 레몬 필 있잖아요. 그 레몬 껍질 이렇게 강판에 갈아가지고 그 레몬 제스트라고도 하나요? 레몬 제스트, 레몬 필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레몬 껍질에서 올라오는 향이 아주 선명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베르가모 톤의 꽃향기와 그 레몬의 그 시트러스한 향이 첨가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얼그레이 같은 느낌이 상당히 좀 선명하게 돌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전형적인 느낌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하면 플로로란 캐릭터 중에서도 약간 백합이라든지 릴리, 백합 혹은 유칼립투스 이런 쪽 홈노트를 많이 연상을 해내는데, 제스민보다는 살짝 그쪽을 많이 연상하는데,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얼그레이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베르가못과 그 레몬 껍질 같은 향이 돼서요. 그 얼그레이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자주 드시잖아요, 얼그레이. 얼그레이가 따로 뭐 이렇게 얼그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베르가못의 오렌지 향이 첨가돼서 만들어진 홍차를 얼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트러스한 오렌지 향, 그러니까 오렌지 향을 필두로 해서 그런 상큼한 시트러스 향과 베르가못 톤의 꽃향기가 동시에 동반될 때 얼그레이 컵노트를 많이 써요.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아로마 같은 경우는 그런 얼그레이 느낌이 선명하면서도 따라붙는 그 사탕수수 같은 그 비정제 설탕 있잖아요. 원당 같은 아주 향긋한 단향, 아주 깨끗한 단향이 올라와서 아주 그 아로마 점수도 상당히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달달하네요, 정말. 달콤한 꽃향기. 자, 2번 샘플 베르데 트레이드에서 블렌딩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지 한벨라 워시드 한번 시향해 볼게요. 가격이 좀 저렴하죠. 확실히 아로마의 그 강도는 이쪽이 좀 더 한 겹은 한 톤 낮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좀 도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시트러스한 아주 향긋하고 상큼한 느낌이 동반됐다면, 이 구지 암벨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복숭아라든지 자두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핵과류의 느낌이 좀 강해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 플로럴한 캐릭터도 잘 감지되는데 제스민 톤이 희미하게 감지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요새 흰색 진달래 많이 쓰잖아요. 흰색 진달래꽃 많이 쓰는데 이거는 좀 유난히 그 목련 같은 느낌이 많이 돕니다. 약간은 우디한 느낌이 살짝 감지되고요. 목련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목련 느낌. 진짜 목련 같네요. 그리고 이쪽도 아까 우디하고 약간의 허브 느낌이 좀 도드라지면서
역시나 따라붙는 달콤한 향은 뭐 황설탕, 브라운 슈가 같은 느낌도 돌고요. 프리미엄 등급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썩 무난한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름의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재밌는 샘플이라고 했던 볼리비아 알라시타스 워시드 자바예요. 워시드 자바. 자바 품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향이 리뷰부터 빨리 하고 하죠. 여러분 보통 볼리비아 산지의 커피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볼리비아 커피가 그렇게 막 친숙하게 자주 맛보는 산지의 커피는 아닐 텐데 페루도 마찬가지였지만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볼리비아 커피를 혹시라도 맛있게 맛본 기억이 있다면 볼리비아 커피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는 향긋한 꽃향기, 뭐 과일의 시트러스한 산미, 비정제 설탕 같은 단맛, 홍차 같은 여운, 이런 식으로 뭔가 콘노트가 전형적인 느낌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볼리비아 커피 혹시 뭐 올리실 분 있으면 의견 말해 보실 분 있으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좀 딜레이가 걸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좀 딜레이가 걸리니까 일단 시향 향미 리뷰부터 하면서 한번 채팅창 어떻게 올라오는지 지켜보죠. 볼리비아 워시드 자바 품종의 워시드 버전이에요. 제가 이거 향 막자마자 왜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뭔가 인도네시아 톤 느낌 난다는 부분, 향신료 느낌이 굉장히 물씬 풍기거든요. 볼리비아 커피에서 이렇게 향신료 느낌이 드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컵노트를 적었냐면 진저 쿠키, 그리고 애플 시나몬 슈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시나몬 슈거, 진저 쿠키 막 이런 게 연상되는 아주 독특한 스파이시함입니다. 스파이시하면 매콤하다라고만 그렇게 직역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신료의 느낌을 전반적으로 스파이시하다라고 표현해요. 참고하십시오. 스파이시하다라는 건 맵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향신료의 느낌. 근데 따라붙는 그 향신료의 느낌에 굉장히 달콤한 캐러멜 소스 같은 그런 달큰함이 따라붙거든요, 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전형적인 당밀의 향으로 느껴져요, 당밀. 사탕수수를 계속 이렇게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한번 말씀드렸죠. 홍삼 진액같이 바닥에 맨 마지막 단계에 남아있는 그 진액 소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 특유의 그 향신료 같은 알싸하고 매콤한 느낌도 막 동반할 때가 있고 맛보면 굉장히 달콤해서 이런 향을 저는 당밀의 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컵노티아라고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파야 씨앗 있잖아요. 파파야 씨앗 같은 느낌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재밌는 특색 있는 유니크한 향이에요.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볼리비아 커피에서 왜 이런 느낌이지?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그 특유의 스파이시한 애플 시나몬 슈거, 진저 쿠키, 당밀 이런 향 뒤에 묘하게 약간의 꽃향기가 감지되시는 분 있나요? 아주 약간의 꽃향기가 감지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유니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이질감이 들 정도로 매운 향이 난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엔자이맥틱 계열의 향미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죠. 엔자이맥틱 계열의 효소 반응에 생산된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좀 가벼운 향들, 그러니까 꽃향이라든지 과일향 이런 것들은 인간이 긍정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향이잖아요. 과일향 나니까 넌 너무 싫은데 막 이런 사람 없죠. 막 망고스틴 향 너무 막 향긋하고 맛있는 향이잖아요. 꽃향기도 마찬가지죠. 꽃향기도 인간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유니크한 향의 흐름의 끝자락에는 그 엔자이매틱 계열의 그런 플로럴한 아로마가 감지가 돼서 와 이거 되게 흐름이 신기하다. 긍정적으로 유니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는 샘플이에요. 볼리비아가 인병수 이미지, 감초, 후추 시나몬 향, 달콤한 크랜베리 향도 느끼셨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볼리비아가 좀 보인다고 하셨는데 원래 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최근에 MI 커피랑 리브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볼리비아란 나라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당 생산해내는 커피의 라트의 최대치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아는 지인분들은 괜찮은 볼리비아 커피가 나오면 정말 쟁여놔요. 이렇게 막 다 싹쓸해가지고 쟁여놓고. 왜냐면 좋은 커피가 이렇게 이 농장의 커피가 만약에 좋았다면 해마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생산량도 들쑥날쑥하고 막 이런 좀 그런 특이한 산지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볼리비아도 워낙에 이제 메이저 회사인 MI나 리브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종을 푸니까 훅 갑자기 막 뭐랄까 덮치는 느낌이죠. 갑작스럽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시즌 이벤트 상품인 것처럼 쫙 들어오는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커피 이거. 그러니까 볼리비아 커피의 전형적인 느낌을 왜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땐 특이한데 볼리비아의 전형적인 느낌이라면 제가 토요일날 로스터 모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제 기억에는 호두마루 있죠.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좋은 볼리비아는 언제나 공통점이 뭐였냐면 호두마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스크림. 호두와 바닐라의 느낌이 진짜 아이스크림 그 호두마루를 먹는 것처럼 동반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이거 영락 호두마루를 좀 녹았을 때 그냥 이렇게 떠서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월넛 호두의 견과류 느낌이 굉장히 바닐라 시럽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그런 캐릭터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샘플들을 막 사재기 했었죠. 근데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약간 인도네시아 풍도 감지가 되고요. 약간은 그 플로로란 캐릭터가 그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느낌도 살짝 감돌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색적인 커피입니다. 어떻게 평가할지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감초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초향으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재밌어요. 알싸한 파파야 씨앗. 아 진짜 보여주고 싶네. 파파야 씨앗을 한번 내가 맛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 다음에 한번 실제로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던 센서리 수업이 그거였는데 여러 가지 향신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않는 과일들 종류별로 깔아놓고 우리가 그 과일이나 향신료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설탕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 센서리를 체크해보는 그 맛과 특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망고, 딸기 먹으면서 아 딸기는 어떤 특성이 있구나라고 적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해보는 그런 센서리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청도 있고 해서 조만간 한번 그 센서리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재료비를 이제 뭐 받고 하겠지만 어쨌든 한번 나중에 또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4번. 이 4번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전 미리 맛봤기 때문에 4번 샘플 정말 아주 매력적인 그런 커피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와리키. 저는 왈리키라고 했는데 와리키 내추럴. 지금 향 같이 맡아보신 분들 있죠. 와 이거 뭐지 싶을 텐데 이 톤이 어디서 느꼈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비슷한 느낌의 커피를 최근에 맛보신 분 있나요? 혹시 저랑 같은 기억인지 보게요. 나 이런 4번 이 샘플의 느낌. 일단 4번의 샘플의 느낌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복숭아, 그 백도 있죠. 백도와 파인애플을 불에 구워서 진짜 그 단맛이 농축된 듯한 그 향이 있죠. 구운 백도, 구운 파인애플에서 올라오는 달큰한 그 향과 함께 초콜릿의 향이 진짜 강해요. 굉장히 초콜릿티합니다. 아로마 자체가. 그리고 그 바닐라 슈가 있잖아요. 바닐라 빈 재워둔 설탕. 그런 느낌의 아주 그 뭐라 해야 될까 찐득한 녹진한 단향. 아주 재밌습니다. 벌써부터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 근데 이 향만 느껴봐도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이거 되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 커피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지금 같이 향 맡으신 분 있으면 맛보신 분 혹시 있으면 저랑 기억이 비슷한가 보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려야겠죠. 작년에 과테말라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1위를 차지한 농장 아시죠? 라스 마카다미나스. 마카다미아스인가요? 마카다미나스인가? 라스 마카다미아스 농장의 파카마라 내추럴. 그게 시중에 25만 원 정도, 키로 생두 가격이 6만 원 정도로 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90점이 살짝 넘는 점수로
2019년도 과테말라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1위를 차지한 농장의 커피예요. 근데 그 농장의 커피가 이 사버 샘플이랑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톤이 약간 달라요. 마카다미나스 농장의 커피가 조금 더 톤이 더 두껍고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었는데 비슷해요.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가격 차이 근데 살벌하죠. 이거는 3만 1,000원이네요. 키로의 상득가가 3만 1,000원이에요. 거의 8배 차이 나죠. 볼리비아가 기후도 되게 특이하죠, 진짜. 볼리비아 커피는 생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3번, 4번 샘플도 전부 다 1500에서 1600m 사이에서 재배된 결코 낮은 산지에서 재배된 그 커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스팅 할 때 보면 생두를 딱 쥐었을 때 느낌 오죠. 단단함. 그러니까 밀도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과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경도, 그러니까 단단함을 이렇게 손으로 체크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말캉말캉하다? 물론 생두가 말캉말캉하진 않겠지만 그 촉감이 되게 무르다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좀 특이합니다. 볼리비아 생두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샘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생두는 아니었어요. 네. 일단은 근데 4번 샘플 너무 향 진짜 훌륭하죠.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물 붓고 맛볼 때도 정말 기가 막혀요. 자, 5번. 뭔가 소외받을 것 같은 이 5번 몬테시오스 농장 커피. 저는 이 5번 샘플도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거든요. 5번 샘플, 그러니까 3번 샘플에서 이미 그 스파이시하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5번 샘플도 약간은 스파이시해요. 근데 그 스파이시함이 뭐냐면 아까 언급했던 감초 있죠. 감초향.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쌍화차의 느낌이 선명하게 돌더라고요. 이런 샘플은 진짜 또 온두라스에서 정말 희귀하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희귀한 느낌. 온두라스가 보통 허브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우롱차 같은 느낌의 코너트가 자주 나오는 동네이기도 한데 늘 그렇죠. 수목원 같다라고 표현하죠. 약간의 그 풀잎의 그라시한 느낌, 허비한 느낌, 또 나무의 우디한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복합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아우러져 있는 수목원의 느낌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우롱의 느낌보다는 쌍화차의 느낌으로 감지됐어요. 분쇄향에서. 영락 쌍화차의 느낌인데 근데 끝자락에 그 약간은 브라질럿 견과류 중에 브라질럿이라고 있거든요. 좀 되게 커가지고 이 브라질럿이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메마른 느낌을 좀 주고요. 먹었을 때 약간은 어시하다. 그러니까 흙 냄새도 살짝 그런 느낌, 거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땅콩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약간 캐릭터가 다르긴 한데 그 브라질 느낌이 주는 약간의 거친 견과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도 살짝 돌아요. 캐러멜의 그 달콤한 향도 감지가 되고요. 어쨌든 독특한 향입니다, 정말. 근데 쌍화차 느낌이 좀 많이 떠올라요. 사실 이런 게 또 플라시보기도 하는데 가이드만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정답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정답이 없다라는 거. 자, 바로 물 부으면서 또 시작하도록 하죠. 이야기하도록 하죠. 너무 늦게 시작했더니 갈 길이 좀 머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볼리비아인 걸 몰랐을 때는 에티오피아 느낌도 든다고 하시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번 샘플 말씀이실 텐데 이거 3번 알라시타스 그 볼리비아 워시드는 품종 자체가 자바 품종이잖아요. 자바 품종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자바라는 품종 자체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 있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자바섬에서 이렇게 주로 발견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멘 쪽으로 커피가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하라 쪽에서 발견된 커피가 이제 예멘 쪽으로 넘어갈 때 그 당시에 그 예멘 쪽에서 그 뭐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바바부단이라는 사람이 그 예멘에서 몰래 문익점 같은 느낌으로 문익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모카씨를 숨겨온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커피 생두를 이렇게 몰래 빼내서 퍼뜨렸고, 하여튼 예멘 쪽에서 또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와중에 식민지 사업이라는 그런 게 또 있었겠지만 인도네시아 쪽으로 처음으로 건너갔던 롱베리 타입,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토착 롱베리 타입의 생두가 자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 품종을 보면 진짜 게이샤처럼 굉장히 보트 모양의 길쭉한 생두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원종으로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최초로 넘어가서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자리 잡은 생두로 간략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를 잡은 생두니까 에티오피아 토착종이라는 그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라고 보통 많이 말씀들 하죠. 에티오피아 토착 품종.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갑자기 막 너무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말이 막 꼬이는데, 어쨌든 자바 품종은 에티오피아 원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품종에서 오는 때루아가 무시할 수 없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스파이시하고 향신료향이 도는 와중에 뭔가 에티오피아 머시드 같은 느낌이 좀 감도는 그런 특이함이요. 시간 더 지나기 전에 얼른 외다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1번 샘플을 물 부으니까 훨씬 더 그 뭐랄까 향의 강도가 좀 더 이렇게 업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라라는 캐릭터도 좀 더 선명해지고요. 과일의 느낌이 무엇보다 더 선명해지네요. 2번 샘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3번 샘플이 재밌는 게 뭐냐면 물 부었을 때 되게 그 스파이시했잖아요. 드라이 아로마가 분쇄향은 되게 스파이시하다가 물 부었을 때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자이맥틱 계열의 그 플로로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탁 이렇게 튀어나와요. 재밌습니다. 아주 달달한 느낌으로요. 4번 샘 죄송합니다. 4번 샘플은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내추럴 커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워시드밖에 없나 싶으실 텐데 허니 프로세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그러는데 내추럴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말 마음에 쏙 드네요. 향부터가. 5번 샘플은 물 부었을 때 그 감초나 쌍화차의 느낌이 분쇄향에서 느껴진다 했는데 더 뭐랄까 진한 밀크 캐러멜의 느낌으로 확 더 튀어오릅니다. 자, 4분의 시간이 지났으니 커핑 하실 분들은 같이 브레이킹 아로마 체크해 보시죠. 이거 1번 샘플 이 투아코 워시드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투아코 워시드 정말 꽃향기 굉장히 선명해요. 굉장히 플로럴한 캐릭터예요. 진짜 선명하네요. 정말 좋은 워시드 커피인 것 같아요. 향의 느낌조차도. 그에 반해서 2번 샘플이 조금 확실히 약간 톤이 좀 더 낮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향의 선명함이라든지 강도, 또 복합성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되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으로 좀 라운드하게 처리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거 3번 샘플도 아주 재밌고요. 그냥 뭔가 향을 딱 시향하면 맛이 빨리 맛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이 볼리비아 샘플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빨리 맛보고 싶은 그런 느낌. 4번은 지금 아마 그 제가 언급했던 2019년도 커버 오브 엑설런스 1위를 한 그 라스 마카다미아스 농장의 그 내추럴 파카마라 커피는 아마 생두로 지금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생두가 판매는 되겠을 텐데 어디였더라? 토치 커피였나? 토치 커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토치 커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스토어팜이 있거든요. 네이버 스토어팜. 거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있던가?
하여튼 토치 커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들어가시면 그 생도 아직 팔아요. 한번 사서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비슷해요. 근데 생도 가격이 25만 원인 건 함정입니다. 이거 5번 몬테시오스 같은 경우가 물 부었을 때 캐릭터가 확 뒤바뀌는 샘플이 가장 5번 샘플인 것 같아요. 그 감초나 당귀 혹은 쌍화차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허비함이었는데 허브의 느낌이 좀 지나치게 돌았는데 밀크 캐러멜의 느낌의 아주 부드러운 달콤함으로 웨다로마가 상당히 반전이 있게 변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체크해 볼 만하네요. 자, 스키밍 하시고 빨리 맛봅시다. 빨리 맛보고 싶네요. 근데 베르데 트레이드는 그 4종의 커피 중에 제가 조금 더 저렴한 두 샘플을 먼저 이렇게 커핑을 했는데 조금 더 저렴한 샘플이라서 뭐 안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커핑한 건 아니고요. 가격대를 좀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리비아 샘플이 좀 비싸니까 5개 샘플을 합친 가격을 좀 맞추려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아직 다음 주에 리뷰할 예정인 나머지 베르데 트레이드 두 샘플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일단 버그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너무 이제 기대가 되긴 하는데 과연 월드 바리스타 전 챔피언이 프로세싱에 참여한 혹은 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셀렉한 그 라트는 어떤 느낌일까? 특히나 또 내추럴 버전이다 보니까 과연 요새 트렌드를 잘 반영한 그런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스키밍까지 끝났으니까 천천히 맛을 보면서 들어보죠.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맛을 보시면 하니까 또 막 갑자기 드립이 생각나는데 최근에 그 근황 올림픽인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또 보게 되는데 근황 올림픽인가 해가지고 요새 자주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연예인분들 인터뷰하는 그런 게 영상이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자주 봤던 그 개그 콘서트 아마 성함이 조윤호 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조윤호 님그 기억나는 분 있나요? 조윤호 님 개그 콘서트 그 있잖아요. 대사 유단장가 그거 유단장가 어디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이거 있잖아요. 갑자기 천천히 한번 맛보십시오 하니까 그거 생각나가지고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거만. 저만 재밌게 봤나요? 전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무술 이렇게 대련하듯이 해가지고 막 고수인 것처럼 해서 막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천천히 들어와봐 해서 한 대 빡 맞으면 아 그래 왼쪽 팔은 버린 셈 치고 울대를 빡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죠? 끝 이거 광고도 엄청 찍었잖아요. 그분 울대를 빡 이거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의도한 드립은 아니었는데 혼자 너무 신났네요. 맛볼게요. 천천히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 1번 샘플 이거 점수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들어오는 첫 모금에 질감부터 먼저 이렇게 반겨주는 느낌으로 되게 초콜릿이에요. 이거는 또 되게 색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납품하고 있는 블렌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비너스 오브 에티오피아라는 블렌드가 있는데 그 비너스 오브 에티오피아 블렌드가 다소 좀 특이해요. 워시드 커피 두 종류를 블렌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 내추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썼는데 내추럴 잘 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뉘앙스의 긍정적으로 좋았던 두 에티오피아 워시드를 블렌딩을 하는데 이런 커피가 제 베이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질감 굉장히 초콜릿한 느낌이 선명합니다.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에서 이런 밀크 초콜릿이 연상되는 초콜릿함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샘플이에요. 맛있습니다.
굉장히 초콜릿티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캐러멜 톤도 감지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밀크 초콜릿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럴한 아로마는 계속 비강 안에서 맴돌고요. 먼저 질감부터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게 그 산미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감귤 주스 그런 느낌이에요. 오렌지 혹은 감귤 주스, 정말 잘 익은 감귤 주스, 부드럽습니다. 살짝 청사과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제가 분쇄향에서부터 언급했던 게 얼그레이잖아요. 얼그레이 느낌인데 딱히 또 연상되는 그 홍차의 느낌을 연상시키다 보니까 약간 다즐링 홍차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바디감이 초콜릿한 느낌이 돌면서 바디감도 중간 정도, 중상 정도 되는 이 특유의 바디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에서 이런 무게감을 받쳐줄 수 있는 매끄러운 질감은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무게감이 서포트가 되는 이런 좋은 바디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빅너스 오브 에티오피아의 베이스로 사용되는 그런 류의 에티오피아 커피예요. 아주 제가 선호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맛있네요. 처음에는 감귤 주스 같다가 점점 느낌이 입에서 남는 느낌이 그 자몽청 액기스 있잖아요. 자몽청 이거 담그면 그 뭐랄까 액기스 이렇게 떠서 이렇게 에이드로 만들고 티로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 에이드 만드는 그 액기스의 느낌으로도 좀 돌아요. 자몽의 느낌이 살짝 돌아요. 이거 좀만 더 식어서 맛보도록 하죠. 아주 맛있네요. 이번 샘플로 넘어간 순간 그 아로마에서 느껴지던 그 흐름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좀 더 톤은 다운되고 더 라운드하게, 그러니까 포커스가 좀 확 줄어드는 느낌이지만 부드러운 단맛으로 좀 더 집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라운드하고요. 이 1번 샘플에 비해서는 확실히 스펙트럼은 좁아요. 그러니까 시트러스한 산미, 감귤이나 청사과 같은 느낌의 산미였다면 이쪽은 부드러운 핵과류 느낌이 도는데 딱히 뭔가 선명하게 찝어낼 정도의 컵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핵과류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질감은 굉장히 시럽 같아요. 시럽 같고 밀크 캐러멜, 부드러운 밀크 캐러멜. 우리 그 노란색 꽉에 나오는 개나리색 꽉에 나오는 그 밀크 캐러멜 있잖아요. 그거 녹여 먹는 그런 느낌. 이 뭐랄까 그 뭐 진달래라고도 언급했고 오늘은 특히 목련 같다고 표현했는데 목련 같은 그 캐릭터가 계속 맴돌면서 약간은 그 엘더플라워 시럽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살짝 희미한 엘더플라워 시럽. 그 엘더플라워 그 느낌을 이제 차로도 맛보고 시럽으로도 맛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엘더플라워 자체가 그 복숭아 느낌이 좀 많이 겹쳐요. 복숭아 느낌하고 복숭아 시럽하고 엘더플라워 시럽하고 같이 넣고 맛보잖아요. 그러면 좀 비교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차로 맛보면 당연히 나란히 놓고 보면 이건 좀 다르다라고 느끼겠지만 시간차로 막 섞어놓고 맞춰봐 해가지고 블라인드로 하면 이거 복숭아인가? 이게 엘더플라워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좀 도네요. 엘더플라워. 이거 좀만 더 식어서 맛볼게요. 일단은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좀 식어서 더. 자, 오늘 계속 흥미롭다고 말했던 볼리비아 샘플 맛보죠. 이야, 이거 산미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뭐 자극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생동감 있는 밝은 산미인데 사과 같은 느낌도 돌고요. 체리 같은 느낌도 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파파야 적어놨어요. 파파야도 과육 부분과 그러니까 약간 그 알싸한 느낌을 동반하는 파파야 느낌인데 사과, 체리, 파파야 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컵노트를 끌어내는 아주 다채로운 산미톤. 산미 점수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붙는 그 이클린컵 좋은 단맛의 밸런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시럽이하고요. 아주 좋은 단맛이 따라붙어요.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 아주 좋아요. 이 특유의 스파이시한 느낌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로마에서는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맛에서는 오히려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또 그냥 뭐랄까 약간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약간 무난무난한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느낌도 살짝 돌고요. 상당히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느낌이 되게 처음에는 캐러멜 시럽 같은 느낌이 좀 도는데, 이게 첫 그 들어왔을 때의 느낌과 삼키고 나서 혀에 남아있는 느낌이 살짝 달라요. 캐러멜 시럽으로 입장을 했다가 약간 밀크 초콜릿 후미가 남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변해가는 그런 또 색다른 흐름이 있네요. 산미의 전반적인 그 맛의 흐름을 조율하는 지속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아주 이거 재밌는 샘플입니다. 이것도 좀만 식어서 더 맛볼게요. 저는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리뷰하면서 막 맛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는데, 이미 지금 같이 커핑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이미 한두 번 이상씩 맛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본 샘플을 맛보는 순간 저는 그냥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요새 술안주로 그 건조 크랜베리 사가지고 좀씩 이렇게 집어 먹거든요. 건 크랜베리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건 크랜베리가 그 말린 과일이다 보니까 그 크랜베리의 그 베리류의 느낌에서 단맛이 확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새콤한 느낌보다는 단맛이 훨씬 더 확 부각되는 건포도나 막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건 크랜베리, 그리고 가장 제가 언급할 만한 컵너트가 석류 주스. 그 석류 주스, 석류 음료 그거 아시죠? 그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제가 어제 로스터 모임에서도 그 말했는데, 석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약간은 블랙베리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게 말하고 맛보니까 진짜 그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딱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즙 같은 느낌도 돌고요. 그러니까 농축 포도 엑기스 그런 느낌을 제가 지난번에 넥타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캐릭터가 전형적인 넥타르하다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콘노트를 가진 커피입니다. 정말 아주 제 개인 기준으로는 흡족해요. 산미, 밸런스, 바디감, 전반적인 오버롤이 상당히 높게 잡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커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감 있고요. 뭐라 해야 될까? 그 초콜릿 있잖아요. 굉장히 초콜릿해요. 그 초콜릿의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게 베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초콜릿에 아까 넥타르라고 표현한 농축 과즙을 쫙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달달달 섞어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맛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미니쉘 과일 맛 초콜릿이잖아요. 미니쉘 같은 거 그런 느낌도 살짝 돌고요. 그냥 이상적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추럴 커피의 이상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따 한 번만 더 맛보면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커피예요. 맛있어요. 이 커피는 뭐 샘플을 제가 로스팅한 거가 아니더라도 한번 꼭 맛보셨으면 좋을 만한 그런 커피예요. 로스터 분들이시라면 아직 이거 생도 남아 있으니까 소분해 그 1kg 정도 소량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볶아 보십시오. 진짜 한번 궁금하네요. 또 다른 분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사서 볶아놓고 연락 줬으면 좋겠어요. 맛보러 오라고. 맛보러 가고 싶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뭐 말씀드렸던 내용 이외에 다시 한번 또 맛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몬테시오스가 아주 불운하게도 이 와리키 내추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뭔가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 나쁘지 않은 샘플입니다. 일단은 산미톤이 굉장히 밝아요. 어찌 보면 오늘 깔린 커피 중에 가장 산미톤은 밝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선명한 산미톤이 달라붙고, 그 선명한 산미톤을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아주 좋은 그 단맛들, 굉장히 시럽 같은 느낌도 돌고요. 질감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약간은
뭐랄까 원당 시럽, 그러니까 비정제 설탕 같은 그런 시럽 향도 좀 감지가 되네요. 이게 역시나 그 그라시아다고 표현하는 풀의 느낌, 혹은 우디한 느낌, 그 허브의 느낌 이런 것들이 맴돌기 때문에 같은 설탕의 느낌이라도 비정제 설탕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죠. 1번 샘플도 제가 비정제 설탕, 사탕수수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5번 샘플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특유의 그 아로마에서 느껴지던 감초나 쌍화차 같은 느낌은 그렇게 또 그 플레이버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전형적인 우롱차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발효된 차 있잖아요. 발효차. 약간의 산미가 돌면서 그 시큼하면서도 약간 뭐랄까 떨떠름한 티의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돌아요. 그렇게 썩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워낙에 질감이 매끄럽기 때문에 우롱차의 느낌. 이거 다시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벌써 9시가 돼버렸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제 채팅창도 안 보고 좀 막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목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말이 나오다가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좀 뭐랄까 좀 잠겨 있고, 어쨌든 왜 그러지? 갑자기 에어컨을 최근에 막 새서 그런가? 어쨌든 채팅창 한번 읽어보고 다시 2차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페이스님, 그 울산에서 주문해주신 분 맞죠? 왠지 제 느낌에 울산에서 주문해주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컵노트 표현하시는 것도 늘 보면은 상당한 경력자이신 것 같고요. 되게 그 공감하는 능력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재능입니다. 진짜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리뷰 뭐 하고 있지만 타고난 미각과 후각이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재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양으로 승부하는 약간 그런 좀 무식한 방법을 택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다.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부럽잖아요. 저 이거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을지로에서 커피 감정사 그 라이센스를 취득했거든요. 스티븐 길 인스트럭터한테. 근데 그때 당시 같은 기수였던 분이 그때 수강을 8분인가? 이렇게 한 팀이 꾸려졌는데 수강을 하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2분이 자진 그 하차하셨고요. 6명 정도가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시험을 이제 치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중국에서 커피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국 분이신데 중국에서 커피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큐레더 시험을 응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센서리 3단계 스킬 테스트가 있거든요. 센서리 3단계.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신맛과 단맛, 짠맛 이 용액을 각각 3단계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단맛 1, 2, 3이 있고, 단맛 1, 2, 3이 있고, 신맛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짠맛 1, 2, 3. 1, 2, 3은 강도를 표현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진 샘플이 키트가 있는데, 센서리 1단계는 단맛 1, 2, 3의 강도를 구분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각각의 맛들을 구분해내면 되는 거고, 2단계는 뭐였지?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마의 그 코스가 3단계인데, 3단계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총 9개죠. 총 9개 용액을 랜덤하게 최대 3가지를 섞어요.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하나씩 섞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섞이냐면, 짠맛 3과 짠맛 3, 단맛 1, 신맛 2가 들어간 용액 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10문제인가 나와요. 10개 정도 나올 건데, 그러면 이거를 맛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짠맛 3, 뭐 단맛 1, 신맛 2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써내야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큐그레더이신 분도 있겠지만, 저 그 3단계 스킬 테스트에서 운 좋게 통과하기는 했지만, 와, 다시 하라면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 키트 만드는 비율표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진짜 1리터씩 각각 만들어 놓고 섞어서 연습을 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포카리 스웨트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찍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찍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 무조건 각 영역에서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짠맛 3과 단맛 1은 알겠지만 신맛 2가를 모르겠다. 그러면 신맛 1로 찍던지 신맛 2로 찍던지 어쨌든 뭐 다 들어갔다면 하나씩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운 좋게 맞출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두 개가 섞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갔을 수도 있고 단맛과 신맛밖에 안 들어간 이 샘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갔을 때 그 강도를 틀리면 감점 수치가 작아요. 근데 안 들어간 맛을 들어갔다고 우리가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맛과 신맛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짠맛을 느꼈다고 적어내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대폭 깎여요. 그러니까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느낌으로 통과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만점으로 통과를 하신 분이 있다니. 거의 만점으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재능이란 얘기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런 게 타고난 미각이구나. 진짜 타고난 미각은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어려워하고 멘붕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맞춰버려요. 여기 단맛 2, 신맛 3. 짠맛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맞춰내버려요. 대단한 분이셨는데 중국으로 가서 사업 내용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 같이 막 매장 크게 하나 하려 그래. 막 300평 정도 돼. 막 그냥 중국에 동시에 200개 오픈 막 이러더라고요. 사업 계획이. 런칭이 동일한 날에 200개 지점 오픈. 200개는 너무 오바였나? 제 기억이 한 적어도 100개 정도 오픈이었는데. 그래서 막 하여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진짜 기억에 나네요. 뭔 얘기하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다. 킹스페이스님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킹스페이스님의 재능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로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원산지 지도 표시요. 그것도 재밌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방송 기술이 거기까지는 못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지도 빵 나오고 여기 화면 이쪽에 뭐가 빡 설명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뭐랄까 좀 약간 버겁고 그게 녹화 영상이라면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겠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전문 프로듀서가 한 명 이렇게 딱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내용도 미리 레퍼토리를 짜야 될 것 같고 대본 같은 거를 그러니까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그 원더룸의 홈페이지가 곧 완성이 되는데 원더룸 홈페이지가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든 뭐 이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리뷰해낸 커피 중에 소개할 만한 커피들을 한 달에 3종씩 골라가지고 매주 발송해드리는 이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할 건데 거기에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이런 매뉴얼들, 설명서, 그리고 테이스팅 리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간 채로 보내지니까 그런 제품이 나왔을 때 많이 좀 찾아주세요. 홍보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찾아주세요. 진짜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정성을 많이 들였고, 좋은 커피를 좀 많이 편하게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그 사업이라 또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실세인 위린 씨, 원더룸의 실세 위린 씨가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거는 결국에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뿐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좋은 자료를 건네주는 것뿐인데 사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영역을 이렇게 좀 맡겼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고요. 네, 저 을지로에서 그 커피 2014년도에 그 큐그레이더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요. 2014년도 겨울이 11월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매장을 근무를 하면서 을지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과 시험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근무 시간을 어떻게 했더라? 저녁 근무 파트로 옮기고 저녁에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얼른 씻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서 잠을 자요. 버스에서 잠을 자면 그러니까 새벽차를 타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을지로에 도착해요. 지하철 타고 가서 아침에 서울 도착하면 지하철 타고 가서 오전부터 오후 뭐 4시? 5시? 그때까지 수업과 반나절은 수업 그리고 오후 타임은 바로 그 시험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거의 한 달 정도? 그러니까 2주였나? 2주, 3주 정도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시험 보고 내려오는 버스에서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광주에 도착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얼른 씻고 또 근무하러 나가고 또 근무 끝나면 또 씻고 버스 타고 자면서 올라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때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진짜로. 커피 감정사 시험을 보는 와중에 나는 그냥 서울에서 뭘 해도 그냥 서울에서 그냥 쪽방이라도 얻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커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은 광주는 너무나 불모지다 보니까 진짜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벌써 6년 전인가요? 시간이 꽤 됐네요. 2020년이니까 그때 생각하면 정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커피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29살에 커피를 한다고 다 때려치고 나왔거든요. 저는 원래 그 실험실에서 대학 실험실에서 생화학을 전공했었는데 생화학 실험실에 있던 이제 학부생이었는데 대학원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 싫어가지고 커피를 해야지라고 때려치고 나온 순간 집에서 어머니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쫓겨났죠 그냥. 커피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당연히 어떤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커피 한다 하니까 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진짜 몇 년간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나중 다시 해라도 생각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그 2014년도에 서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걸 보고 부모님께서 포기를 하셨어요. 너는 그냥 커피를 해야 될 놈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응원해 주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한번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자 이제 완전히 식었을 때 한번 맛 보고 정리하고 또 하죠. 이거 1번 샘플이 제가 다 이제 한 번쯤 더 얘기를 할게요라고 했던 게 뭐냐면 1번 샘플이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끝맛에 여운에서 약간 클린컵이 깨진다는 느낌이 돌아요. 그러니까 자몽 엑기스 같다고도 표현했는데 자몽청 엑기스 같다고 표현했는데 그 약간의 그 드라이한 느낌이나 그 떫은 느낌 뭐 이건 제 로스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워시드 커피를 똑같이 로스팅했으니까 에 비해서는 그 꺼끌거리는 느낌이 후미에 살짝 감지돼요. 꺼끌거리는 느낌. 그래서 그 질감이나 클린컵에서 약간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거는 크게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점을 찾자면 약간 그 약간의 후미의 그 꺼끌거리는 느낌. 근데 이거는 뭐 특색이라고도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굳이 찾자면 그렇습니다. 굳이 찾자면. 그 외에 이 비강 안에 계속 남아있는 플로럴한 캐릭터라든지 홍차의 여운, 되게 워시드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받쳐주는 무게감, 초콜릿한 질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워시드 커피에 다른 대안이 더 좋은 걸 못 찾은다면 아마 이거 쓸 정도 같아요. 추천할 만합니다. 쓸 정도. 이 구지안벨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소개하는 그 블렌딩용으로 뭐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약간 그 자체가 아니 프리미엄 등급, 하이 커머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캐릭터가 더 많이 좋아요. 많이 정말 막 뭐랄까 그냥 무난무난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대가 상당히 좀 있죠. 블렌딩용으로 쓴다라고 하지만 13,500원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10,000원 초반대까지 생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블렌딩용으로 워시드 커피
좋겠다 싶은데 만약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13,500원이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데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무난한 그 중간 등급이 더 안 팔리는 더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좋은 걸 더 찾잖아요. 막 화려한 거, 특색 있는 거. 누구나 와 이거 진짜 막 에티오피아 딱 그 화려한 느낌이네. 그런 싶은 거를 싱글로 쓰고 싶어서 많이 이제 초이스하는 셀렉하는 그 산지이다 보니까 블렌딩용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 포지션을 잡았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원두를 대량으로 납품하시는 사업자 그 분한테 그 여쭤봤더니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머셜 등급의 에티오피아 커피를 사가지고 막 대량으로 납품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저는 그 영역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 블렌딩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네요. 막 차라리 좀 더 캐릭터가 묻히더라도 어차피 배전도를 높여가지고 그냥 뭐랄까 그 느낌을 살리는 쪽으로만 쓸 거면 블렌딩용으로 쓸 거면 가격대가 더 저렴한 걸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배전도를 확 높여가지고 무난무난하게 쓰기에는 또 캐릭터가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래서 좀 애매하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3번 이거 알라시타스 자바 워시드 있잖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이만큼 식었을 때 초반에 느껴지던 긍정적인 향의 강도도 그렇고요. 맛의 구조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한 계단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쇄향에서는 되게 스파이시했는데 물을 붓고 맛보는 플레이버 체크에서는 그렇게 스파이시한 느낌이 안 드네요. 오히려 그런 에티오피아 컵 느낌이 좀 도네요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식어갈수록 그 스파이시함이 다시 도드라져요. 지금 굉장히 스파이시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인도네시아 커피를 좋아하신다거나 이런 특유의 향신료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워요. 후반부의 지속성. 근데 여전히 산미통과 단맛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이색적인 커피는 한 번씩 권해보고 싶어요. 끝맛에 약간 오일리한 느낌도 돌고요. 질감이 상당히 오일리한 느낌도 살짝 들어요. 이거 4번 샘플은 진짜 말해 뭐해입니다. 말해 뭐해. 그냥 맛보세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리뷰할 리브레의 나머지 볼리비아 트라피체 농장의 자바와 자바 피베리 두 커피의 내추럴 버전도 다음 주에 리뷰를 할 건데 다음 주 리뷰 샘플도 진짜 벌써 기대돼요. 이 정도 샘플이면 또 개인적으로 리블에서 들어오는 콩의 성향을 상당히 좋아하는지라 물론 무조건 좋아요 찬양하고 막 편애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면 다음 주도 진짜 기대해볼 만합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로 이 투아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리뷰할 베르데 트레이드의 두 에티오피아 커피도 같은 이유로 기대가 되고요. 4번 샘플 진짜 꼭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는 이제 원두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5번 샘플도 하필이면 얘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운한 자리에 있긴 한데 맛있습니다. 몬테시오스 농장에 지금 리블에서 소개하는 것만 해도 2017년도에 열렸던 온두라스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24위를 수상한 농장이고요. 사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또 그 농장이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한다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상을 받을 정도로 열정을 쏟았던 그런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노력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들. 그리고 그 한 번 배인 기본기는 대충 하다 그 뒤부터는 힘을 그렇게 쏟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향 평준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처음 시작한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생각해보니까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없죠? 다들 너무 숙련된 바리스타 분들이시라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군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매장에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는 기계가 되고 싶지 않고 커피를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찾아와요. 지금도 많이 찾아오긴 하는데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하긴 제가 어떻게 뭐 난걱정할 제 코가 석자인데 난걱정할 때가 아니죠. 자바 피베리 가격은 지금 이게 왈리키 자바가 31,000원인데 자바 피베리가 32,000원이었어요. 1,000원 정도? 좀 비싸더라고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32,000원. 생두는 지금도 아마 리브레 홈페이지에 떠 있을 겁니다. 품절은 아직 안 됐더라고요. 왈리키, 알라시타스, 트라피체 이 세 가지 자바들은 아직 생두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커피예요. 강추합니다. 맛없으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커피를 그렇게 막 대회도 나가고 싶어요. 진짜 막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유튜브에 보면은 역대 지금까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자들의 시연 영상들 있죠. 우승자가 아니더라도 파이널까지 올라가신 분들의 시연 무대를 그 편집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유튜브에 뭐 제가 찾아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검색은 저보다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바리스타 챔피언이 됐던 사람들의 시연 영상, 시연 자료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유심히 지켜보세요. 유심히 보고 따라해보세요. 배워보세요. 챔피언이 됐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한두 달 공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진짜 아까 올라왔지만 진짜 자신을 갈아 넣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커피에 자기를 갈아 넣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몇 년간을 연습하고 또 공부해서 나와서 우승을 차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눈여겨보고 따라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내 몸에 익히고 그러면서 내 스타일을 좀 더 영역을 넓혀가고 여러 챔피언들의 성향을 막 흡수해가지고 다시 재해석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의 거에 좀 더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스타일을 혼합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새로 만들어 보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조리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한 잔 한 잔 챔피언이 그렇게 시연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고민이나 연습을 그렇게 극한까지 나를 갈아 넣어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바쁠 때 정말 매장에 바빠서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촉박한 상황, 바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내 기본기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진짜로. 퀄리티가 달라져요. 퀄리티가. 평범한 내 그냥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서 나오는 조리 테크닉이라든지 센스 이런 것들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잔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 경험치가 고스란히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커피를 잘하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랄까 과정에 있어서 드는 생각 어떻게 해야 그런 과정으로 올바른 방향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얼마나 오래 했냐 보다는 커피를 얼마나 오래 했어 로스팅 얼마나 오래 했어 이 커핑 얼마나 했어 이런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고민한 시간이 결국 말해주더라고요. 커피 1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나는 10년 했으니까 아이고 넌 애송이구나. 물론 경력이 그냥 짬이라는 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지만
10년을 했어도 1년 한 사람보다 훨씬 못한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 맨날.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이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깊이 고뇌했는가, 고뇌한 시간만큼 결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커피를 했다 치더라도 진짜 내가 오롯이 고뇌한 시간만을 합쳐보세요. 고뇌한 시간만. 진짜 막 자다가도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걸 좋게 할까? 이런 순수하게 그냥 내가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가 커피에 대해서 진짜 고민한 시간만을 딱 모아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시간을 더 늘리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또 이러니까 막 뭔가 이걸 정답처럼 막 강요하는 게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부 방향, 그러니까 커피를 잘한다라는 게 뭔가 있다면 거기에 접근하는 좀 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분.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막 커피를 시작한 사람이 조리 교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신 다루는 법 있잖아요. 샷 추출하는 법, 라떼 스티밍하는 법 이런 것도 아무 의식 없이 이거 버튼 눌러서 스티밍하고 스티밍의 질이나 이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내려서 적당히 뜨거울 정도 되면은 스티밍 끝난 거. 그리고 샷 버튼 이거 누르면 그냥 추출되는 거. 이렇게 10년 동안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아무 목적 뭔가 생각 없이 뭔가 비하하는 느낌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너무 편하게만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 버튼만 10년 동안 누른 친구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준 그 환경이 나쁜 거겠죠. 근데 1년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추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한 달 만에 10년 경력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한 달 만에. 10년 왜냐하면 조리 실력은 저는 실력 얘기를 보거든요. 조리 실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무리 손재주가 없어도 결국에는 시간이 내가 10년 동안 아무리 내가 손재주가 없어도 10년 동안 이것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잘하려면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막 딴 얘기를 막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이거 리뷰 향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대표님 혹시 화학이나 물리학 전공하셨을까요? 아, 네, 맞아요. 저는 생화학 전공했습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화학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실생활에서는 정말 써먹을 데가 없는 학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유일하게 커피 감정사 시험 볼 때 유기산 파트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또 커피를 그 뒤로도 공부할 때 산미에 대한 이런 이해 막 이런 걸 할 때 또 로스팅 할 때 아무래도 화학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관련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자료를 보고 해석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학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커피하는 스타일도 약간 그런 이과적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록하고 비교하고 막 그런 것들을 상당히 흥미있어하고 커피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더 나은 샘플을 놓고 또 비교하고 또 이게 더 나으면 여기에 또 다른 샘플을 비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각자 방법은 다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성향에 맞는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뭐 궁금증이 있습니까? 커피에 관해서 이제 뭐 이 맛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오늘 커피 중에서 가장 1등은 뭔가요? 저는 1등은 역시 계속 말씀드렸던 이 4번 와리키 내추럴 강추합니다. 진짜 꼭 맛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요새 트렌드하고도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트렌드 커피, 내추럴 커피도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4번 샘플이 재밌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막 넥타르하다 초콜릿에 와 진짜 이거 먹고 나면 입에서 초콜릿 향이 막 맴도는데 그 초콜릿 안에 막 과즙 막 쥐어 짜놓은 거 뿌려놓은 것처럼 과즙의 느낌이 막 돈다 막 이랬잖아요. 석류 주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거 연상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만큼 식잖아요. 그러면 그 빈티지 럼 있죠, 술. 럼이나 샴페인. 약간 그 알코올의 느낌도 살짝 감지가 돼요. 전혀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뭐 럼의 느낌이 딱 도네? 막 이런 느낌이에요. 럼도 그 빈티지 럼 제가 한 30년 정도 된 빈티지 럼을 우연히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럼의 느낌, 럼의 호미 이거 정말 진짜 말해 뭐해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생도 살 수 있다 그랬나요? 네, 4번 생도 지금 살 수 있어요. 리브레 홈페이지 들어가면 생도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31,000원일 거예요 아마. 31,000원 소분 가격. 알라시타스도 판매하고요. 다음 주에 리뷰할 트라피체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베르데 트레이드의 이 샘플도 베르데 트레이드 검색하셔가지고 그 홍진우 대표님, 홍 대표님 연락처가 인스타로 검색하시면 베르데 트레이드 인스타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그 대표님의 연락처를 이렇게 그 나와 있거든요. 전화하면 샘플 업체당 한 번씩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판매하시니까 생도 정보와 생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대표님이 맛본 커피 중에 가장 스파이시한 커피가 있다면? 가장 스파이시한 커피라. 아 맞다. 갑자기 스파이시하니까 생각나는데 카페 노갈레스라는 데 아시나요? 그 콜롬비아 커피 전문으로 들어오는 카페 노갈레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카페 노갈레스에서 들여왔던 인도네시아 커피 나올 것 같았죠. 인도네시아 커피는 전반적으로 스파이시한 느낌이 강하긴 한데 제가 그 향신료의 느낌이 진짜 굉장했던 커피가 두 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두 개가 공교롭게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하나는 그 카페 노갈레스의 카투롱이라는 품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버전, 올해 말고 2019년도 버전 나무 사이로의 부룬디 스머프 이 두 개였어요. 진짜 이 카페 노갈라스의 카투롱 품종이 여러 개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뒤져봐야 나오겠지만 카투롱 품종의 커피, 카츄라 품종의 약간 변형된 품종인데 그 카투롱이나 마카롱 할 때 카투롱 품종은 와 그거 진짜 홍삼 캔디 그냥 인삼의 향이 나요. 수삼의 향이 날 정도로 선명한 감초 인삼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진짜 홍삼 캔디. 근데 부룬디 이 전년도 버전 부룬디 스머프도 저한테는 진짜 감초 캔디, 홍삼 캔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유의 스파이시함. 근데 제가 홍삼 캔디라고 부른 이유가 말 그대로 홍삼 향이 나는 캔디를 먹은 것처럼 달달한 느낌이 동반됐기 때문에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스파이시한 커피를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그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커피들이었어요. 스파이시한 커피 하면 대부분 인도네시아 커피에서 많이 찾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참 저는 최근 들어서는 늘 하는 말이지만 커피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인문학적인 그 지성이나 문과 감성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도 보거든요. 부러워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항상 부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전공이 이과다 보니까 전공 탓에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과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문과 성향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따비도 좀 그렇긴 하죠. 따비 저번에 리뷰했던 따비도 상당히 스파이시했고요. 근데 저는 그 카투롱이 아 진짜 뭔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먹자마자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먹자마자 그냥 땅 이렇게 울리는 느낌 땡 하고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늦게 시작한 만큼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네요. 다들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이런 재미없는 커피 리뷰 라이브 방송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TV 프로도 많을 텐데 하필 이걸 또 이렇게 보고 계시다니 제가 좀 더 재밌게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조윤호 그 개그 코미디언 조윤호님 그 드립했던 것처럼 좀 더 재밌게 좀 뭔가 드립을 쳐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웃어주지?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는 프로세싱 바를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시드 커피를 선호해요. 프로세싱 자체를 워시드를 선호한 이유는 제가 아직도 그렇게 뭐랄까 향수처럼 간직하고 있는 품종이나 산지의 그 때루아, 그 자연 환경에서 오는 때루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분되어지는 각각의 그 영역을 찾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워시드 커피를 선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행 지금 한참 무산소 발효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막 카본 인머서레이션, 뭐 에너로빅 프로세스, 뭐 최근에 진짜 막 콜드 퍼멘테이션, 이제는 뭐 아이스 퍼멘테이션, 뭐 이스트, 효모 발효, 막 와인 발효 막 별의별 발효 프로세싱이 포커스 집중돼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유행의 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딱 왔다가 한 장르로 자리를 잡고 그래도 기존에 계속 쭉 흘러왔던 워시드 프로세스가 다시 또 이렇게 주목받고 예, 허니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였죠. 허니 프로세스도 초창기에는 막 붐처럼 이렇게 일었다가 막 호불호 막 갈리고 하다가 지금에는 하나의 장르로 딱 자리 잡은 느낌이지만 무산소 발효 혹은 탄소 침용 막 이런 식의 발효가 집중된 발효에 집중된 프로세스도 하나의 장르로 정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네요. 아 다음 주부터 브라질 샘플이 또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베르데 트레이드와 볼리비아 나머지 샘플 4종과 이제 브라질 커피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건데 MI 커피에서 지금 브라질 샘플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머스터 워시드라 해가지고 그 머스터 워시드가 제가 어디서 처음 들었었냐면 그 코스타리카 디아만테 농장 아시죠? 시나몬 게이트로 한번 들썩들썩했던 코스타리카 디아만테 농장. 디아만테 농장의 커피가 그렇게 막 그 시나몬의 향이 이렇게 선명하게 시나몬 추러스 같은 느낌이 강한 커피여가지고 엄청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디아만테 농장의 커피 또 푸에고 농장의 커피 하면 다 시나몬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제가 디아만테 농장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막 자료를 모을 때 언급 들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모았던 자료 중에 하나가 그 머스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펄핑이 된 그 체리의 과육 있죠. 커피 체리의 과육 부분. 과육 부분이 이제 다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 커피 체리라는 것 자체가 과육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껍데기에 좀 살짝 붙어 있는 정도일 텐데 뭐 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버려지고 막 이러는데 그 벗겨진 펄핑된 과육을 따로 모아서 발효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과육을 와인 만들듯이 포도 그 알맹이로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와인을 만들듯이 그 과육을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통에 담아놓고 그러면 그게 와인을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점점 농축되고 발효가 되면서 걸쭉한 주스처럼 되거든요. 그걸 그냥 커피 체리 주스 막 이러면서 걔네들이라 말하면 좀 뭐 버릇없어 보이지만 그쪽 지방의 농부들은 그 뭐지 큰 통에다가 그걸 발효시키면서 밸브 딱 열어가지고 주스 받듯이 받아가지고 먹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커피 체리를 발효시킨 약간 뭔가 발효 주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거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를 프로세스 진행하는데 무산소 발효 프로세스에 그 모스토 그러니까 미리 발효시켜 놓은 과육의 그 모스토를 이용해서 더 추가해서 무산소 발효를 진행하는 이런 느낌으로 디아만테 농장 커피가 이렇게 자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몬의 향은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브라질 IP 모스터 워시드라는 커피도 MI 커피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13,000원대였나? 15,000원대였나? 13,000원대였나? 어쨌든 브라질 MI에서도 누크라비스 8종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바로 리뷰하지는 않겠지만 그 모스터 워시드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과육을 이용한
그 체리 주스 같은 걸 이용한 워시드 버전의 브라질에서 워시드 버전이 나온다는 것도 상당히 생소하죠. 예전에 MI 커피에서 작년에 산초아리오 농장의 커피가 워시드 버전으로 소개되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워시드 버전의 브라질 커피를 먹었을 때 기존의 브라질 커피와 확연하게 다르구나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좀 더 클린컵이 좋고 깔끔한 느낌이 맞기는 한데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막 브라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모스터 워시드도 뭐 어떤지 새로운 프로세스의 하나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무산소 발효 커피라든지 이 모스터 워시드라는 새로운 프로세스 천천히 리뷰해 볼게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계속 2종에서 4종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MI 것도 리뷰하고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십시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8종씩 빡 들어오면 방송이고 뭐고 그냥 빨리 사가지고 빨리 리뷰하고 구매를 위한 분들은 정말 맛있고 희귀한 것들은 빨리 품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보를 풀고 싶은데 이걸 또 방송은 또 방송대로 해야 되고 방송에 브라질 커피만 쫙 깔아놓고 하면 또 이것도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산지를 일부러 막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하나씩 온두라스도 하나 넣고 뭐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막 이렇게 막 섞는 건데 일단 다음 주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6종입니다. 에티오피아 2종, 볼리비아 2종, 브라질 2종 해서 2종, 6종을 리뷰할 거예요 다음 주.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어쨌든 킹스페이스님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MI 건은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웨이브원이라는 웨이브원이라는 데 아시죠? 웨이브원 엄청 크게 하죠 부산에서. 부산 진짜 부러워요. 그런 인프라 뭐 서울 못지않게 부산도 부러워요. 대구도 부럽고요. 그 커피 인구 또 커피에 대해 투자하는 사업가들 와 진짜 너무 부러워요. 막 장비도 보면 후덜덜하고 제가 웨이브원이라는 걸 왜 기억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그 웨이브원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시는데 부산에서 조그맣게 카페 하려고요 라고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게 웨이브원이래요. 부산에서 조그맣게 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웨이브원입니다. 혹시 부산 웨이브원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조그맣답니다. 세상에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방송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주역 신도시에 있는 오블럭이라는 카페도 그래요. 세종에서 처음 뵀는데 세종에서 그 로스터 그 세미나 때문에 처음 뵀는데 저 나주에서 조그맣게 로스터리 운영하고 있는 오블럭 대표 누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한번 놀러 갈게요 라고 갔거든요. 와 운동장이더라고요. 카페가 운동장입니다. 조그맣다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겨우 10평 남짓한 막 작업실에서 시작했던 저한테는 그 정도가 작은 건데 사실은 세상에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맛없는 커피가 있을까요? 사실 맛없는 커피가 있겠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맛없다라는 거는 표현이죠. 그냥 내 취향에 안 맞는 커피가 있을 뿐이지 맛없는 커피라고 하는 건 표현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웨이브원 띄워드렸어. 성화 안 보이지? 그래요? 부산 웨이브원이 지금 나왔나요? 저희 방송 기술이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웨이브원 대표님하고 친분이 일절 있는 게 아닌데 제 아는 지인분이 아시더라고요. 그 일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맞나? 어마어마한데? 예, 부산 웨이브원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그냥 기업입니다. 기업. 맞나? 생두 트레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두 납품부터 해서 교육까지 해서 제대로 된 사업체예요. 그냥 큰. 제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냥. 근데 조그만한 카페랍니다. 기장에 있네요. 예, 기장에 있는데 맞아요. 그 웨이본에서도 브라질 커피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색다른 커피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블렌딩용으로 주로 브라질 커피는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니까
블렌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커피부터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웨이브온의 커피가 리뷰가 될 예정입니다. 브라질 커피가 리뷰될 예정입니다.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웨이브온 얘기가 떴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다 데이터죠, 말 그대로. 저한테 커피는 데이터예요. 뭔가 딱딱한 느낌으로 막 인공지능처럼 막 먹으면 막 기록하고 수집하고 그런 건 딱딱한 느낌은 아닌데요.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영감을 주는 혹은 진짜 수집한다는 느낌? 내 머릿속에 이런 새로운 맛과 향을 계속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 요소도 있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다소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외국 음식, 현지의 음식을 현지 스타일로 먹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변화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왜 우리나라 스타일의 똠양꿍을 먹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똠양꿍은 태국 음식이니까 태국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니까 태국 스타일로 먹는 게 오리지널인데 한국 스타일로 바꿔서 먹는 거는 제 이제 뭐랄까 이런 뭔가 담아두고 싶은 그릇에는 좀 카테고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광주 지역이 유난히 그게 심합니다. 어떤 음식이 외지에서 들어와도 뭔가 이 지역의 스타일대로 맛이 좀 많이 변화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광주에서는 현지 음식을 잘하는 매장을 찾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어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막 많이 변해요. 임지호님이 생각나신다고 하셔서 임지호님 띄워드렸어요 화면에. 아 임지연님 이분이구나. 그 자연에서 계속 막 응, 그 응. 케이크 하시는 그분이죠. 머리 하얘가지고 아, 되게 너무 훌륭하신 분을 비교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고난 재능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고요. 근데 커피 앤 체리님 께서 훨씬 더 연륜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레벨이 저보다 훨씬 더 높으실 텐데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러 고언을 이렇게 들으러 참고하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겠나요? 좋은 얘기 들으러 가겠습니다. 늘 해주시는데 전화로도. 제임스 김님이 임지호님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너무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막 남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막 따라하고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거는 또 되게 선호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뚝딱딱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저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혼자 뭔가 해보는 거. 막 이것저것 어렸을 때부터 막 저 레고를 되게 좋아했어요. 레고. 그래서 레고도 처음에는 그 비행기 모양 그거 레고를 샀으면 만들고 다시 싹 분해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레고랑 다시 다 섞어버린 다음에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남의 스타일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약간 본능적인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고집스러운 약간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저를 안 좋은 느낌이긴 한데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약간 고집센 하여튼 뭐가 좀 그래요. 좀 하여튼 자존심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혼자 해서 잘할 거야 막 이런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논문 찾아보고 막 자료 찾아보고 막 그렇게 수집하듯이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했거든요. 나중에 그런 공부하면서 얻었던 이런 그 팁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질문 있었어요. 네. 발효준 탄산 침용과
무산소와 무산소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래요? 위에 있었어요. 이게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세미나 한 적 있었거든요. 세미나 한 적, 그 프로세싱에 대해서 세미나 한 적 있었는데 그때 다뤘었는데 사실 무산소 발효와 에너로빅 프로세싱이라고 그러죠. 언에어로빅이라고 표현하신 분 있는데 제가 거기에 그냥 발음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에너로빅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에너로빅 프로세싱이랑 카보닉 머서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탄소 침용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그 프로세스의 흐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과정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탄소 침용법도 계속 또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발생해가지고 과거의 설명과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일단은 가장 유의미한 왜 달라졌냐면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무산소 발효, 탄소 침용 이렇게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내추럴 카보닉 머서레이션, 워시드 카보닉 머서레이션 혹은 워시드 에너로빅, 내추럴 에너로빅 이런 식으로 이 무산소 발효에서도 버전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죠. 아주 초창기에는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는 과육을 제거하니까 워시드 버전에서 파생한 느낌으로 가고 탄소 침형은 와인을 만들던 프로세스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커피 체리를 그대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차이점이라고 설명하는 영상도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카보닉 머서레이션은 커피 체리 열매 내추럴 프로세스처럼 내추럴 커피 체리를 통째로 무산소 발효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무산소 발효를 시키는 거, 일반적인 무산소 발효는 워시드 버전처럼 펄핑을 해서 점액질이 둘러싸여 있는 이 씨앗 파치먼트를 발효시키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안에서도 워시드냐 내추럴냐가 나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에너로빅 프로세싱,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설명이 될까? 이런 통에 무산소 발효를 진행하는 발효조 통에다가 펄핑이 끝난 혹은 내추럴 버전의 체리들을 이제 집어넣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워시드 발효 있잖아요. 물을 채워넣는 식으로 물을 채워넣고 체리를 가공된 펄핑이 된 파치먼트 상태에 점액질이 둘러싸여 있는 파치먼트들을 집어넣고 발효를 시키는데 일반적인 워시드는 위에가 발효조통이 개방되어 있죠. 약간 이런 통에 채워놓고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막 들어가겠죠. 근데 에너로빅 프로세스는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밀폐해서 그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효를 진행하는 게 아주 쉬운 이해로 무산소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소 침용은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이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이 과정까지는 비슷한데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해서 무산소 상태로 만드는, 산소를 제거해서 무산소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 밀폐된 용기에 그 인풋과 아웃풋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놓고 한쪽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밀어 넣으면 이 내부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만큼 산소나 기타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는 이렇게 진공을 했다고 완전히 밀폐를 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이산화탄소 가스만으로 주입이 되어 있고 그 외부의 압력을 계속 이산화탄소를 가득 채워가지고 밀어 넣어서 진공을 스테인리스 통에다 만들어 놨다 보니까 굉장히 압력이 가해져요. 내부에서. 그 압력이 체리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산소 발효, 탄소 침용은 내추럴 버전 그대로 이렇게 체리체에 넣는다고 표현했잖아요. 짓이겨지죠. 포도 알갱이들이 마지막에 눌려있는 애들은 으깨진 상태에서 발효가 진행되는 것처럼 카보닉 머서레이션은 그 레이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맛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가장 하단부에 있는 거는 무게에서 눌려가지고 포도 알갱이가 으깨진 상태고 맨 상단에 떠 있는 애들은 완전한 차가 유지가 되는 시기인데 이로 인해서 맛의 스펙트럼이라든지 발효의 정도의 차이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카보닉 머서레이션 같은 경우는 커피 체리를 그대로 집어넣고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강하게 주입해가지고 우리 콜라 있죠. 콜라 용량의 4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면 어떻게 되죠?
탁 하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분출되어 나오죠. 누르면 이게 눌러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산화탄소에서 눌려지는 이 강한 압력이 존재하다 보니까 커피 체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이게 짓이겨지겠죠. 눌려지는 거예요. 압축해 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카보닉 머서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보닉 머서레이션이 맛보게 되면 아주 강한 발효된 과일의 느낌이 강해요. 그 짓이겨진 과육에서 발효돼서 나오는 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제가 맛본 경험과 제가 찾은 이제 데이터일 뿐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완전히 정답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의 카보닉 머서레이션, 새로운 버전의 무산소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거 이외에 또 다른 버전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이드만 삼아 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찾아보니까 좀 다른 내용도 있더라 그러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세미나 때 이렇게 소개했던 무산소 발효와 탄소 치명의 차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너무 어려웠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옆에서 허 대표님이 하품을 하면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오늘 유린 씨도 맛보고 오늘 제일 괜찮았던 커피 한번 추천해 주세요. 오늘 유린 씨 그 원더룸의 실세님께서 깜짝 출연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난 너무 다 들어버렸잖아요. 이거 실수가지고. 그 우리 원더룸의 실세인 유린 씨의 픽을 한번 또 들어보고 마무리 짓죠. 뭐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현혹되지 말아라. 내 스타일에 맞는 커피를 찾아라. 아니 근데 나는 뭐 이미 취향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참고로 그 유린 씨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그러니까 내추럴 커피에 너무 빠져 있어요. 당연히 3번이지. 응? 당연히 3번이지. 이거 4번? 3번. 3번? 응. 왜? 내추럴은 이건데. 아니 이거 3번 내추럴 아니야? 3번은 오시드예요. 아 그래요? 그래. 근데 되게 내추럴 같다. 그래요? 응. 이 스파이시함 때문에 내추럴 같다 느꼈을까? 응. 3번이 제일 좋아요? 3번이 제일 맛있어요? 응. 오. 참고로 원더룸의 실세인 유린 씨께서는 3번 알라스타스 자바 워시드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의외로 1번 샘플도 나올 법한데 3번. 저는 4번. 오늘 강추는 4번. 1번하고 4번. 유니크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개만 추천하자면 1번, 4번. 손만 보여줬네요. 다음에는 제가 얼굴도 한번 같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객원을 한 번씩 모시려고요. 다음 객원을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어쨌든 오늘 너무 진짜 영상 너무 길어지겠네. 10시 됐어요 지금. 딱 10시가 됐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다 오래됐을까요? 어쨌든 오늘 또 커핑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는 내용이면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내용이면 좀 더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뭐 밴드나 카카오톡 채널에 또 따로 이렇게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원더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런 블로그 타입의 이런 정보들을 기록하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들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다음 주에 샘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남은 일요일 저녁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주에 봬요. 컷 했나요?